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9월 5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오늘 오후 2시에 수원지검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표와 같이 부부를 쌍소환 통보를 했었죠. 수원지검에서. 바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자,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소환 통보를 묵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18 전당대회 이후에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당대회 끝난 지 한참 됐죠. 자, 이재명과 김혜경 씨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김혜경 씨가 먼저 오늘 2시에 수원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재명 차례죠. 자, 이재명에게 다시 검찰의 칼날이 수사 칼날이 다가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김혜경이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민주당이 먼저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왜 민주당이 공개를 했느냐. 이것을 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소환을 한다. 이거 또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 극성 지지층 개딸들에게 또 메시지를 줘서 이 수원지검으로 아마 지금 몰려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정치권에서 이걸 먼저 공개를 했는데 조성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서면으로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이죠. 김혜경 여사를 자기들 수석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입장문입니다.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2022년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성남FC 사건을 다시 뒤져 연휴 직후 이재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추석 전에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로 추석 밥상에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거짓된 인식을 퍼뜨리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추석 전에 소환 통보를 했죠. 전당대회 전에 소환해서 조사받으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아예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8.18 전당대회 끝나고도 지금 안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조율을 해서 지금 오늘 출석을 하는 건데 이걸 또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 김혜경도 김혜경이지만은 이재명은 다시 소환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부를 같이 소환 통보를 했다가 이제 한 사람은 갔는데 또 이재명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10월 달에 1심 선고 재판부로부터 1심 선고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타기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최근에는 계엄령, 계담을 유포를 하고 있는데 자, 검찰의 압박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 수사 지휘에 미온적이라고 알려졌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15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퇴임을 하고 심우정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죠. 그러면은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지금 문재인 수사는 한창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화될 텐데 일단 이재명도 곧 소환이 됩니다. 그 대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김혜경 씨가 오늘 소환되는 것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입니다. 그 전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300만 원 구형받은 거 있죠. 그거는 별개 사건입니다. 그거는 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법인카드를 막 쓴 거 중에 지금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2천만 원이 넘고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쓴 거 중에 그때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밥값 준 거, 선거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앞두고 그거는 이미 기소가 돼서 지금 구형까지 받았고 그 외에 이제 본안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본안 사건. 바로 조명현 씨가 계속 전 철거비서관 조명현 씨가 폭로를 막 했던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또 제수용품까지 다 사고 이재명 일제 쌈프 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지금 수사가 그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일단 김혜경이 먼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옆집에서 비밀 아지트 아파트 바로 옆집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상주를 했고 그쪽으로
이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막 음식 사날랐다.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혜경 씨가 소환되면 이 법인카드 외에 이 아파트에 관용차, 경기도 관용차 제네시스를 세워놓고 그걸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것도 다 같이 물어보겠죠. 어차피 한번 소환을 했으니까는 자꾸 소환하기도 그렇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 부인이니까. 그 국고 손실을 한 부분 그런 것도 추궁을 할 거고 또 5급 공무원 배소연, 7급 공무원 조명현 이렇게 특채를 해가지고 이 다른 업무는 안 시키고 경기도 소속으로 다른 업무는 안 시키고 김혜경 씨 수발을 들게 했죠. 완전히 개인 비서처럼 그렇게 수발을 들게 해서 월급을 줬습니다. 자, 그거는 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이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소환을 할 텐데 김혜경 씨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이재명에게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그냥 가서 소환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는 방법. 또 하나는 버티는 방법. 자,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인장,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은 저번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처럼 국회에서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또 체포동의안 표결,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당,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또 조국당도 있고 뭐 부결을 시키겠죠. 부결을 시키면 참 모양이 우습게 되는 거죠. 이재명으로서는.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 그런 문제도 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재명은 21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갔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했죠. 두 번이나. 그런데 한 번은 기각했고, 한 번은 부결시켰고, 한 번은 가결시켰는데,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영장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해버리는 바람에 기사에 생겼죠. 그때 이재명은 자기가 그 대선 때나 항상 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워놓고는 자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거를 부결시켜 달라고 그때 단식하고 나서 병상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업소까지 하는 그런 그 메시지까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결됐었죠. 두 번째는. 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그 상정이 되면은 논란이 상당히 일어나겠죠. 그때도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또 방탄을 하느냐.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그 이재명에게도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김혜경만 가는 거죠. 이번에 또 오지 않으면은 반드시 구인장을 발부를 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그건 국회 일이고 이 검찰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재명이 또 출석할 가능성도 있죠. 이재명이 출석을 하게 되면은 또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를 하면은 재판이 지금 4개에서 5개로 늘어납니다. 자, 이것도 수원지검에 있으니까 수원지법에서 또 재판을 또 하나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그 3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2건은 1심이 10월 달에 나오죠. 위정교사와 선거법.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수원지검에서 법인카드를 수사를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면은 다시 기소를 하면은 이제 수원지법에 또 재판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또 특히 이 검찰이 이원석 체제에서 심우정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수사를 강도 높게 하고 또 다른 수사들도 있죠. 뭐 정자동 사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당장 1심 판결 2개 또 눈앞에 닥친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이 검찰의 체제가 바뀌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그 국면에 다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1호 수사가 지금 김혜경에 대한 소환, 그리고 오늘 실제로 소환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재명 차례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